안녕하세요. 담백한 대출의 박순호 대표입니다. 전세 만기가 코앞인데 은행에서 1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된다고 하시나요? 또한 다주택자라 아예 대출이 LTV 0%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들으셨을까요? 또한 서울 지역 LTV가 70에서 40%로 줄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계신가요? 요즘 전세 퇴거자금 대출 문의가 정말 폭주하고 있습니다. 25년 6월 27일 대책부터 10월 15일 대출 규제까지 규제가 연달아 나오면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가장 복잡한 대출이 됐습니다. 오늘은 전세 세입자 보증금 반환 대출, 이 대출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전세 세입자 보증금 반환 대출, 대출 거절 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법 4가지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입자 보증금 반환 대출 정확히 뭘까요? 개념부터 잡겠습니다. 세입자 보증금 반환 대출은 내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집주인이 받는 대출입니다. 조건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4명이의 주택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 그 집에 세입자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입자 보증금 반환 대출이라고 하면 별도의 대출 상품이 있는지 알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세 퇴거자금 대출, 세입자 보증금 반환 대출,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같은 주택담보대출인데 자금 용도가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라는 목적이 붙는 것 뿐이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조건이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수도권 지역 1주택자 1억이라는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받는 일반 담보대출은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고요. 이 대출은 1억이라는 대출 상한선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25년 6월 27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하셨고 이전에 취득하신 부동산이라면 종전규정을 적용받아 이 1억 한도에 제한 없이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대출이 되었습니다. 자, 핵심입니다. 은행에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결법 첫 번째, 은행을 바꿔보세요. 가장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같은 조건으로 주거래은행에 가셨을 때 대출 한도가 1억이라고 하는 은행이 있을 수 있고요. 25년 6월 27일 이전 종전규정을 적용받아 대출 한도가 월등히 큰 은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25년 6월 27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하셨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된 주택이시라면 종전규정이 가능한 1금융권 은행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은행에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2-3군데 이상 은행을 꼭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결법 두 번째, 2금융권의 DSR 50% 소득요건을 활용하는 겁니다. 1금융권에서 막히시는 분들 대부분은 DSR 요건 40% 소득요건에 막히시는 겁니다. 1금융권은 소득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소득이 낮거나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차량대출 할부 등 기대출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DSR 40% 때문에 한도가 부족하신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2금융권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보험사라든지 상호금융권, 지역단위, 새마을, 신협, 농협 등은 DSR 50%가 적용됩니다. 이 DSR 10% 차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대출 한도에 있어서는 수천만 원 이상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단기 사용이라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따지시는 게 꿀팁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전세 퇴거 이후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 재전세를 내놓으실 예정이라면 세입자 보증금 반환 대출 단기에 대출을 받아 3개월, 6개월 안에 전액을 다음 세입자를 드리면서 세입자 보증금으로 대출을 완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핵심은 금리가 아니라 중도상환 수수료입니다. 1금융권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조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0.6% 전후인 반면에 보험사에는 최대 중도상환 수수료 50%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사의 중도상환 수수료 50% 면제 조건을 활용하신다면 중도상환 수수료 0.3%대로 월등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 높더라도 단기 사용이라면 보험사가 총 금융비용 수백만 원을 더 절약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따라서 단기 사용 목적이라면 금리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중도상환 수수료도 꼭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해결 방법, 사업자 담보대출입니다. 사업자 담보대출은 LTV 한도에 걸리신 케이스라든지 DSR 소득요건에 걸리신 케이스 이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해 볼 수 있는데요. LTV 부동산 평가액 기준 최대
80에서 90% 높은 한도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 보증금 반환 대출 한도에 있어서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DSR 소득 요건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낮거나 없으신 분들도 사업자 담보대출을 활용하시면 부동산 평가액을 바탕으로 대출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 담보대출 상호금융권 새마을 신협농협 기준 부동산 시세의 LTV 80%에서 최우선 임차보증금 반공제 금액을 뺀 금액만큼이 대출 한도인데요. 서울은 5,500만 원, 경기 과밀권 4,8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 한도입니다. 4% 후반 전후의 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한도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LTV가 80에서 90% 최대 한도까지 가능하지만 한도가 올라가는 대신 금리도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7에서 8% 전후의 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자담보대출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해서 이자만 내는 거치요건이기 때문에 월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현재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예비사업자, 신규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시면서 대출을 받아보시는 신규 사업자 담보대출도 검토가 가능하십니다. 본인이 사업자 대출을 받으실 수 있지만 잘 모르시고 P2P나 대부사의 사금융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출은 순서입니다. 우선 1금융권을 검토하시고 이후 2금융 보험사를 검토하시고요. 상호금융권의 사업자 담보대출 새마을 신협농협의 4% 후반의 담보대출을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서도 한도가 안 나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축은행 캐피탈의 7에서 8%의 금리, 저축은행 캐피탈까지 이러한 순서대로 세입자 보증금 반환 대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입자 보증금 반환 대출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에서 거절당했다면 다른 은행을 찾아보세요. 종전 규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DSR 40%에 걸리셨다면 이금융권 보험사의 DSR 50% 요건을 활용해 보세요. 또한 단기 사용 목적의 세입자 보증금 반환 대출이라면 보험사의 중도상환 수수료 50% 면제 조건이 총 비용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LTV와 DSR 소득 요건 모두 문제가 되신다면 사업자 담보대출을 검토하세요. 상호금융권 기준 LTV 80%에서 금리 4% 후반 전후 더 큰 한도가 필요하시다면 저축은행 캐피탈로 LTV의 90%까지 금리 8, 9% 전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P2P와 대부업체를 통해 세입자 보증금 반환 대출을 고민하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대출 순서를 기억하세요. 1금융권 먼저 검토 받으시고 이외에 2금융권 보험사, 그래도 안 되는 경우 사업자 대출의 상호금융권, 새마을신협농협, 마지막으로 저축은행 캐피탈까지 이 순서대로 대출을 진행하시고 대출이 불가능하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P2P 대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입자 보증금 반환 대출의 모든 것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출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거나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담백한 대출 연락처로 직접 연락을 주시거나 카카오톡 문의 주신다면 저 박순호 대표가 직접 정확하고 빠른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해도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상담 받아보세요. 담백한 대출 박순호 대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